안녕하세요, 클라우드입니다. 출근하기 전에 커피를 내리는 거 좀 보여드리려고. 저희 홈카페 셋업은 보통 이렇게 두 군데 다니는데, 여기서는 에스프레소를 만들고 여기서는 드립을 만듭니다. 그 드립은 뭐 하리오나 칼리타 웨이브 같은 핸드 드립을 하고요. 에스프레소는 최근에 이 플레어 58이라고 하는 손으로 내리는 에스프레소 기구를 드렸어요. 수동 머신인데 이게 굉장히 재밌고, 그래서 요거를 위해서는 펠로우 오드 2는 핸드 드립에 좀 맞는 분쇄도여서 그걸로 쓰고, 코만단테 C40 요거는 핸드 드립과 SO 다 되어서, 약간 억지로 SO 짜내는 거긴 한데 어쨌든 되어서 요걸로 제가 콩을 갈고 있습니다. 플레어 58을 드리고 나서는 이것만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아침이 기다려지는 이유가 플레어 58을 내리는 거다. 그래서 요거의 특징은 수동이다 보니까 매일 일정한 샷을 내리기가 쉽지가 않고요. 원두의 상태도 디게싱이 되면서 맨날 변하니까 일정한 샷을 매일 똑같이 먹을 수가 없다는 게 단점이자 장점이에요. 왜냐면은, 그래서 오늘은 맛있게 뽑았던 게 내일은 좀 별로일 수도 있고. 근데 이런 변수를 좀 많이 조정할 수 있는 게 수동 SO 머신이에요. 제가 누르는 힘에 따라서, 힘차게 누르느냐 아니면 세게 누르느냐에 따라서 에스프레소의 압력이 달라져요. 그래서 뭐 1바부터 13바까지 자유롭게 제가 압력을 살살 줄 수도 있고, 힘껏 누르면 세게 줄 수도 있고, 그런 게 좀 재밌습니다. 오트 밀크 라떼를 만들 거고요. 오트 사이드라고 하는 브랜드인데 요거 괜찮더라고요. 커피를 내리면은 요즘에 모든 게 자동화되다 보니까 확실히 기계가 사람보다 더 잘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사람이 직접 이렇게 내리고 하는 거가 좀 재밌는 요소 같아요. 시행착오도 겪고 커피에 대한 지식도 쌓이고. 제가 옛날에 카페 할 때 수동 머신 카페라 로봇이라는 거를 써봤는데 그때 진짜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것과 라이벌 관계에 있는 이 플레이어를 제가 한번 써보는 거고요. 오늘 커피는 요 뱅업 블렌드랑 업사이드 써니사이드 블렌드 이걸 좀 섞어봤어요. 약간 강배전과 중배전을 섞은 거고요. 코만단테로 넣어서 물 한번 뿌려줄 건데, 이거 뿌려준 이유는 아시죠? 정전기가 있으면 그라인더에 정전기가 생겨가지고 달라붙거든요, 이 미분들이. 그걸 방지하는 거예요. 해주고 좀 쫀득하게 뽑아보겠습니다. 손으로 돌리는 게 좀 귀찮을 때는 이렇게 전동 킷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지가 알아서 뽑아줘요. 지금 이 기계가 내리면 일정한 속도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17g 짜리 하는데 한 3분 4분 걸려요. 그래서 저는 답답해서 그냥 손으로 하겠습니다. 역시 홈카페는 모든 거를 다 손으로 하는 맛이지. 아침에 일어나서 포드 샤워하고 강아지 산책하고, 전 집에서 일하기 때문에 집에서 일하기 전에 한 3-40분 시간 내서 커피 이렇게 내리고 좀 즐기다가 일을 하는데요. 이런 시간이 저한테는 좀 하루를 미리 계획하고 또 잠도 좀 덜 깬 거를 깨는 시간 같아요. 역시나 커피를 몸에 넣어줘야지 잠이 확실히 깨는 것 같아요. 자, 이게 약간 강배전이어서 다 달라붙었죠. 좀 털어주고, 미분이 있다 뭐더 말 많지만 괜찮습니다. 우유 150g. 오늘은 약간 아이스 플랫 화이트 스타일로 분쇄가 된 원두 가지고 와서 한번 풀어주고요. 뭉쳐 있어요, 에스프레소가. 풀어준 다음에 포터필터가 예열이 되어 있긴 하거든요. 확실하게 예열하기 위해서 뜨거운 물을 부어줍니다. 그래서 이 뜨거운 물을 이렇게 빼줄 거예요. 네, 이렇게. 그러면은 얘가 확실하게 뜨겁게 예열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물기를 좀 닦아줘야 돼서, 수동 에스프레소 머신 텐스큐어라는 카페에 고가 사장님한테 관심 있어 하셔서 보여드렸거든요. 근데 사장님이 이거 하는 이 귀찮은 플로우를 보시더니 두 손 두 발 다 드렸어. 그냥 나는 전자동 쓰겠다. 이런 것도 다 청소를 해줘야 돼.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넘치거든요. 이거 어쩔 수 없어. 손으로 모든 거를 시간이 걸려서 해줘야 된다는 게 이게 매력이죠. 내가 직접 하나하나 변수를 조정해서 만든다라는 느낌. 이 변수를 내가 100% 통제할 수 없다. 그러니 운에 맡긴다 라는 느낌. 그래서 커피를 지금 템핑을 다 했고, 샤워 스크린이 없기 때문에 퍽 스크린이라는 거를 넣어줬어요. 그래서 이걸 넣어줌으로써 물이 여기서 내려오면은 고르게 샤워기처럼 분사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프레소가 나오는 겁니다. 뜨거운 물을 부어줄 차례인데요.
레버 내리면은 그냥 에스프레소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귀찮긴 한데, 근데 이렇게 먹는 이 맛이 카페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거든요. 내가 그래서 이걸 포기할 수가 없어. 그리고 이 플레이어는 물 채울 때는요, 다 내린 상태에서 채워야 돼요. 이렇게 천천히 올려주면서 지그지그 끓는 소리 들리죠? 이 체인버, 여기가 엄청 뜨거워서 지그지그 끓는 거예요. 바로 내려주면 됩니다. 처음에는 좀 뜸을 약간 들일 거고요. 지금 천천히 해서 지금 처음엔 3바 정도로 했다가 그래서 9바 정도로 세게 올리면은 쫀득하게 내려옵니다. 저는 17g 났으니까 한 45 정도 뽑아 볼게요. 됐습니다. 쫀득하게 뽑혔죠? 넣어주면 됩니다. 딱 44g, 45g 딱 좋아요. 아이스 라떼를 집에서 힘들게 먹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뒤처리겠죠? 지금 물이 아직 조금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레버를 내려서 물을 좀 빼줘야 돼요. 안에 있는 물을 빼야지, 물을 안 빼고 그냥 얘를 청소하려고 빼버리면은 막 물이 여기서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물을 빼주는 거예요. 이 수동 머신의 굉장히 귀찮은 점이죠. 저는 이런 것도 리추얼이라고 생각하고 재밌게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내릴 때 여기 프레셔 게이지인데, 내가 세게 주냐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이게 조금 올라가기도 하고, 세게 누르면은 여기까지 가는데, 이거를 가지고 변압을 주는 게, 가변압을 주는 게 너무 재밌어요. 많이들 요즘에 하는 거는, 트렌드는 처음에는 살살 해서 3바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좀 적셔지는 게, 커피가 좀 물에 적셔졌다고 생각되면 그때부터 세게 확 올라가는 거예요. 한 9바까지 쫙 올라갔다가 끊는 사람도 있고, 그냥 이렇게 올려서 끊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9바 갔다가 다시 램핑 다운이라 그래서 다시 3바까지 천천히 내려와서 그런 다음에 올리는 사람도 있고, 혹은 어떤 사람들은 한 번에 처음부터 물 적심 없이 처음부터 9바까지 빡 간 다음에 그 9바로 쭉 내리다가 끝내는 사람도 있고, 혹은 9바까지 처음에 쫙 갔다가 살살 줄이는 사람도 있고, 이게 방법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엔 또 블루밍이라고 해서 처음에 커피를 넣고 살살만, 압력을 거의 1 정도 갈까 말까만 이렇게 주고 놔둬요. 마치 핸드드립 뜸들이기처럼 30초 동안 이 상태로 놔두는 거예요. 그럼 물이 여기서 뚝뚝뚝뚝 떨어지거든요, 여기 밑에. 그렇게 블루밍을 30초를 해주고, 30초가 지나면 그때 이 핸들 바를 눌러가지고 한 4에서 5바 정도만, 너무 세게 안 가고 그 상태로 쭉 내렸다가 올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에스프레소도 아니고 아메리카노도 아닌 애매한 커피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물을 희석해서 먹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 플레어 혹은 뭐 로봇도 되고, 다 모든 이런 수동 머신들은 그렇게 가변압을 즐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게 좀 장점 같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동 머신이 아닌 전자동, 반자동 그런 상업 기계를 쓰려고 하면은 뭐 2천만 원 정도 되는 걸 사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가격이 새 걸로 사면은 한 뭐 8, 90만 원, 중고 사면 5, 60만 원인데 그 정도로 즐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플레이어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대신에 사람이 열일을 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나왔죠. 그럼 요거 다 씻어주고, 요것도 이렇게 버리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다 씻어놨잖아요. 씻으면 넣어서 다시 여기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히트 컨트롤러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누르면은 약, 중, 강까지 예열을 할 수 있거든요. 저는 지금 끝났으니까 꺼줍니다. 꺼주고 나중에 다시 이거 쓸 거면은 쓰기 한 10분 전에 이거를 눌러주면 돼요. 그럼 얘가 예열이 끝나면은 삐삐삐삐 거리거든요. 그럼 그때 와서 예열 끝난 걸 가지고 다시 커피 내리면 됩니다. 이 플레어가 좋은 거는 이게 전기식 챔버를 달궈주기 때문에 이게 좋아요. 특히 약배전 커피 내릴 때는 최대한 온도를 높게 하는 게 좋은데, 그런 면에서 로봇이나 다른 것들은 이거를 예열하는 게 없어서 미리 뜨거운 물 넣었다가 빼고 같은 걸 하는데, 자동으로 뜨겁게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건 안 해도 된다는 게 너무나 좋아요. 한 20분 걸린 것 같네. 어쨌든 전 이런 식으로 커피를 즐기고, 카페에서 사 먹는 라떼보다 훨씬 맛있어요. 제가 오늘 중배전이랑 강배전 섞었기 때문에 굉장히 초콜릿하면서 약간 산미가 있는 걸 섞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블루베리 느낌도 나고. 일로와, 일로와. 보통은 여태까지는 핸드드립만 거의 몇 년을 5, 6년 하다가, 옛날에 카페 하면서 저 수동 머신 로봇을 들여서 이거를 카페에서 많이 내려 먹다가
지금은 플레어로 한 손으로 내리는데 이게 너무 재밌어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가변압 같은 거 하고 뭐 커피 양도 조절해서 먹으면은 재밌어요. 어떤 날은 좀 실패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한 번에 성공하기도 하는데, 실패한 날은 뭐 그냥 적당히 먹을 수 있을 정도면 먹고. 에스프레소를 제가 요즘 매일같이 한 일주일째 먹어보니까 브루잉 커피, 핸드드립 종이로 해서 한번 내리는 것보다는 에소가 그런 파워풀한 그런 농축된 맛을 즐기는 게 있어요. 질감도 좋고 이렇게 라떼 만들 수도 있고. 근데 사실 저도 집에 모카포트나 에어로프레스 밑에다가 프리즈모라고 밸브 달아가지고 내리는 것도 해봤거든요. 물론 그렇게 해도 이 라떼는 충분히 집에서 맛있게 즐길 수 있어요. 근데 에스프레소나 아메리카노를 즐기기에는 확실히 9바까지 쫙 올려주는 저 플레어나 로봇 같은 고급 수동 머신이 모카포트나 에어로프레스보다 훨씬 낫다. 그건 확실합니다. 좀 비싼 반자동 머신은 슬레이어나 혹은 신에서 MVP 이런 거 쓰시기 부담되시는 분들은 플레어 58이나 로봇 같은 수동 머신으로 가변압을 내 손으로 즐겨도 재밌을 것 같아요. 집에 반자동 머신 있으면 자리 차지하고 와이프한테 등살 맞고 그거 맨날 관리, 스케일 같은 거 없게 관리해 주려면 힘듭니다. 근데 지금 제가 쓴 거는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저기에는 이렇게 오랫동안 쓰면서 뭐 펌프 같은 것도 없어서 그런 거 관리해 줄 필요도 없고 웬만하게 돈이 들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런 우리가 쓰는 모든 게 있는 전자동, 반자동 머신은 생각보다 고장나는 부위도 많고 한번 그거 고장나서 수입사에 보내면은 뭐 3, 40만원, 50만원 그냥 깨지거든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저는 관리도 쉽고 다만 내 몸이 살짝 더 고생하는 수동 머신, 아날로그스러운 그런 방법을 택했죠. 근데 지금까지 너무 마음에 들고요. 앞으로도 쓰다 보면은 이제 좀 귀찮아서 다시 또 핸드드립을 할 것 같긴 한데 지금까지는 굉장히 만족스럽게 즐기고 있고요. 아마 저 말고도 분명히 플레어 쓰는 분들 엄청 많을 텐데 그분들 유튜브를 요즘에 찾아보면서 따라 해보고 있거든요. 뭐 저기 압력 밸브 아까 나왔던, 요즘에는 디지털 압력 밸브 달아서 이 뭐 플로우 레이트나 이런 프레셔 게이지 레이트를 스마트폰 연결해서 이렇게 내가 어떻게 내렸는지 다 로그를 저장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가격이 한 18만원 정도 해요. 중국에서 팔고 있는데 그것도 사볼까 하다가 또 너무 그렇게 깊게 가면은 예민하게 하면 한없이 예민하게 할 수 있고,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그건 주객이 전도돼요. 커피를 즐기는 게 아니라 너무 완벽한 익스트랙션, 그 추출에 너무 집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안 할 생각이고요. 그냥 적당히 재밌게 즐기면서 매일매일 아침 행복하게 커피를 먹는 게 저의 약간 커피관이고, 적당히 해서 적당히 즐기자. 너무 과몰입하지 말자. 그런 생각입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커피 내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이거 보고 뿜뿌가 오신다면 58이나 카페라 로봇 2개 완벽하게 강추합니다. 2개 다 너무나 좋은 머신이에요. 근데 플레어가 조금 더 저는 좋은 것 같아요. 플레어가 조금 더 맛이 다채롭고 조금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로봇도 충분히 좋은데 저도 써봤지만 약간 중강배전, 강배전에 유리하고, 플레어는 약배전까지 커버가 된다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아마도 저게 전기식이어서 미리 달궈주는 기능, 그 다음에 포터페이터도 로봇은 아마 48인가 54mm인데 플레어는 58mm여서 다른 실제 반자동 머신이 쓰는 액세서리를 플레어에 그대로 쓸 수가 있다는 것도 좀 장점이고, 그래서 바스켓도 사이즈도 바꿔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고, 그런 면으로 좋은 것 같아요. 혹시 플레어나 로봇 쓰시는 분들 댓글에 달아주세요. 또 서로 재밌는 이야기들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만 일을 하러 가야 되겠네요.